저도 장사가 안 될 때는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버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는 말이죠.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붙여서 파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저자 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전히 나타나는 사람, 도여사라고 많이들 불러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처음부터 떡볶이가 꿈은 아니었고요.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은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부자들의 통장을 보면서 제 통장은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고 가난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한 번 정도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내 이름으로 장사 한번 해볼까? 이런 꿈이 있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남편이 마흔이 안 되는 나이에 실직을 하다 보니까 술도 먹고 속상한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 해장을 하려고 떡볶이집을 갔는데 그 떡볶이 사장님한테 이런 거 차리려면 얼마나 들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때 사장님이 나하고 술 한 5번 정도 먹으면 레시피도 알려주고 인테리어도 다 해주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나도 먹는 거 좋아하고 음식 잘하니까 나도 장사하면 잘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했었죠. 그랬는데 정말 A4에 있는 레시피 한 장만 받아가지고는 장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배우는 자세로 쌓이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9년 정도 장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쓰고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1인분에 3,000원짜리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하니까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되게 큰 돈 같이 보이지만 이걸 30일로 한번 쪼개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 30번 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거 보면 저희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못 버시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와 같이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목표부터 이렇게 쪼개서 하신다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사람이 장사가 안 되다 보면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겨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제 장사가 점점 안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었고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때 한창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을 때였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파트 한 채를 다 날린 건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10만 원을 넣었더니 2만 원을 벌더라고요. 100만 원을 넣었더니 20만 원을 벌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넣으면 200만 원을 벌겠죠. 그러면 한 달 정도 월급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 욕심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두 달 만에 0이 사라지는 허망한 기적을 봤습니다. 그때 통장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정말 제 목구멍도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제 돈이 아니고 비투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연체나 문자, 전화, 독촉 이런 거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고 통장이 압류가 돼서 이제는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 정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이거는 나 하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 하니까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번 생은 잘못 살았다. 다음에 잘 살아야지 하면서 신발을 벗었는데 그때 엄마의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저의 목소리를 듣더니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 없어 라고 했는데 엄마 뱃속으로 난 딸이라 그런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더라고요. 혹시 너까지 잘못되면 엄마도 따라 죽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까지 잘못되면, 이 말에 목이 딱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저하고 비슷하게 생활고나 이제 세상 탓 남 탓 하다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동생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힘든 지경이 오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까지 잘못되면 엄마한테 진짜 가슴에 한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신발을 신고 내려왔어요. 그때 엄마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는 게 아니야, 살아내는 거야. 그리고 죽으면 죽은 사람이 억울한 거야. 살아내면 어떻게든 방법은 다 있어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내려고 보니까 저는 돈을 잃었지만 돈을 벌 수 있던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게를 어떻게든 더 살려보겠다,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도 벌어보겠다 라고 목표를 삼기 시작을 하니까 작은 것부터 행동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면 작은 것부터, 10,000원부터 다시 일어나신다면 다 같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장사가 안 될 때는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버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는 말이죠,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우리 손님들한테 배달 음식 나갈 때요, 포스트잇에다가 아니면 영수증에다가 맛있게 드세요, 힘내세요 라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님한테 마음을 내주는 만큼 우리 손님들은 저에게 소문을 내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사소한 비법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배달이라도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사장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배달이라도 우선 한 개라도 해보는 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혹시 배달하면 남는 것도 없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 같은데 수수료 88,000원 정도 내고요, 한 달에 88만 원 벌면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더 포장이라던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용기에다가 랩 한번 씌우고, 그리고 비닐봉지에 쌀 때 리본 하나 묶으면 충분히 배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만나는 손님에게 내가 1등으로 기억나는 가게가 되자 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게가 막 대한민국에서 1등이어야 되고 대전에서 1등이어야 되고 이런 욕심은 없어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만 1등하면 되거든요. 떡볶이 하면 오매불떡 생각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손님들에게 미소 지어지는 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끈 하나, 사탕 하나, 쓰레기 봉투 하나 이런 걸 챙겨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한 사람이라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으면 100명을 만족을 시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맛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음식 장사는 다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맛있다고 느끼고 친절하다고 느끼고 기분 좋은 그분 핸드폰 번호에는 한 200명 정도의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같이 소문을 내주고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장님들이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사장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가 포장을 할 때 항상 머리끈하고 사탕이 들어있는 봉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떡볶이 드시는 분들 중에 여자 손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드실 때 보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끈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하나씩 드리기 시작을 했고요. 아이들도 많이 오니까 떡볶이 먹고 매울까봐 입을 막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사탕 하나씩 지어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머리끈하고 사탕 항상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야외에서 드신다고 돗자리를 들고 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혹시 밖에서 드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야외에서 드실 때 혹시 쓰레기 버릴 데가 없을까봐 쓰레기 봉투 챙겨드리고, 그리고 테이블 까는 테이블보 비닐을 같이 챙겨드리고 종이컵이나 일회용품을 넉넉히 드리고 있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다루지 않을 때 손님들은 저희를 기억을 해줬고요. 혹시 최근에는 손님들이 감동받으신 분이 한 분 있으셨는데, 아이가 자고 있어요? 라고 문 두드려 주세요. 벨 누르지 말고 문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요청사항에. 근데 그걸 보고 기사님한테도 꼭 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기사님이 놓칠까 봐서 제가 엽서에다가 아이가 자고 있어요, 노크해 주세요 라고 큰 글씨로 써서 선물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께서 그런 엽서, 안내 문구를, 스티커를 문 앞에다 붙여놓고 싶었는데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을 줄 때 감동적인 서비스를 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부터 하실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장사의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장님들하고 직원하고 차이를 한번 보시면요, 직원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요, 사장들은 오픈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라고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에도 뭐 좋아할까? 꽃을 사줄까? 아니면 어떤 게 필요할까? 라고 항상 유심히 보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손님들을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머리끈 하나, 사탕 하나 주기 시작을 했던 게 그분들이 혹시 불편한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웃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셨기 때문에 마스크를 테이블에다 올려놓으면 떡볶이 국물이 튈까봐 마스크를 담는 비닐봉지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이런 사소한 부분을 연인처럼 보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엄마에게 또 하나 배운 거이기도 한데요. 어머님들이 프로필 사진에다가 꽃이나 아니면 돌멩이 사진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왜 그 사진을, 본인 사진을 안 올리고 이런 자연 사진을 많이 올리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식도 보내고 이제 남편도 보내고 이제 혼자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 풀꽃도 이런 조약돌도 다 이뻐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풀꽃이 한 송이 피어내기 위해서 비바람을 얼마나 맞았을 거며, 그리고 그 조약돌이 큰 바위였는데 그 모난돌이 깎이고 깎여서 굴러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보이니까 세상에 모진 것도 힘든 것도 미운 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저도 손님들에게 우리 가게까지 오기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라도 내가 말을 이쁘게 해주고 혹시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고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저도 손님들을 연인을 대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